3천만 원으로 집 사고 싶어요 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저는 20대 대부분을 욜로를 외치면서 버는 족족 신나게 쓰고 여행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월급 130에서 300 시절에는 30대 초였는데 독립을 생각해가지고 집을 알아보다가 이때 현타를 온 거죠. 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립함과 동시에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십니다. 독립할 당시에는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어떤 집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전셋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랐습니다. 대출도 처음 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중개사가 소개해주는 데서 그냥 받고요.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재테크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하셨기 때문에 가진 돈을 다 넣을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도 잘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5천 정도만 넣고 한 3천 정도 남겨놓은 거죠. 3천은 한 남겨놓고 5천 정도 현금 넣고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금리가 4.1% 6개월 변동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매매를 한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전세 살던 사람들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전세인데도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거비가 막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중간에 가진 현금을 원금 상환하는 데 썼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 1억 8천에 현금이 한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원금 9천에 예금 3천 정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만기가 1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슬슬 실혼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고민은 신혼집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투룸빌라를 하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여기도 좀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도 깨끗하고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수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대환을 알아봤더니 그런 것도 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사를 생각했는데 20평대 구축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니까 여기는 좀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월세를 알아보니까 1억에 100만 원 정도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월세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재테크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욜로로 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다시 정신도 차리고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좀 모으고 있으니까 이거를 불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 준비도 하면서 부동산까지 같이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방에 한 채 정도 투자하는 게 어떨까가 목표입니다. 갭 2, 3천 정도 되는 거를 하나 사가지고 전세 주려고 하는데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하면서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라는 거죠.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으로 지방 갭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그 의식 구조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한테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잠깐만 지방의 갭 투자? 그거는 투자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수도권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저쪽으로 가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다른 게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선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수입이 괜찮으세요? 과거에도 수입이 나쁘지 않았던 시절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돈이 8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12월이 만기라는 건 뭡니까? 이제 1년 반을 산 거죠. 이미. 전세가 2년 만기라고 치면. 그러면 한 최소한 18개월 정도, 17개월, 18개월 정도를 저축을 했는데 8천이 얼마가 된 거죠? 원금 9천에 예금 3천이 된 겁니다. 플러스 4천만 원이 든 거예요. 자, 1년 반 동안 4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다면 이분의 소득 대비 많이 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한 500 이상 버시는데 500 이상 버신다고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그 금액에서 저축한 거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200 정도 저축을 하신 거예요. 한 달에 한 200 정도.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를 쓰신 거예요. 아무리 여기 전세 이자가 뭐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근에 오른 거지 2년간 내내 이렇게 낸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60만 원 내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 지출 자체가 원래 욜로 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줄이고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 소비 습관이 세다는 거죠. 지출을 많이 하시고 소비력이 아직도 높으신데 이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결혼 준비로 돈이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지만 또 결혼 준비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월 500 버는 사람인데 카드를 막 한 번에 500씩 긁어버려.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게 결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철저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이 결혼 준비라는 것도 뭐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뭐 나중에 살 수 있는 거면 나중에 사도 되는 건데 이런 거에서 돈도 나가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수입이 부족하다는 말을 써주신 거를 보니까 부수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출을 줄일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장 이렇게 막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저축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면 돼요. 부수입을 늘리거나 뭐 연봉을 늘리면 돼요. 아니면 지출을 줄이면 되죠.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확실한 선택인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지출을 줄이는 게 확실한 것이고 수입을 늘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축력이 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저축을 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저축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유 없는 소비는 없거든요. 소비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해외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서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취미가 이거밖에 없는데 뭐 내가 취미 생활에 뭐 50만 원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소비를 포기를 못하면 투자를 포기하면 돼요. 이건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자는 특히나 더 소비를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손해는 볼지언정 현금화는 쉽습니다. 적금을 깨든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이 부동산 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묶여요. 묶이고 올라도 쉽게 못 팔고 뭐 내려가도 쉽게 못 파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되게 안정적이어야 돼.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나와야 되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위기 대응이 안 되죠. 이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전세금을 빼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야 된다. 이분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못 버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줄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3천 정도는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보증금은 한 1억 정도 걸어가지고 월세를 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 공부를 아주 깊게 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3천 정도 그냥 좀 가볍게 지방에 갭 투자를 해놓고 월세 내는 건 좀 아까우니까 보증금을 좀 늘려가지고 월세를 좀 낮춰놓으면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무조건 쓰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어치 사지만 부동산은 3천만 원 가지고 3억짜리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나 월세를 끼든 뭐가 됐든지 간에 레버리지를 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는 전세도 뭐 무이자일 뿐이지 결국에 남의 돈이죠.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 대출을 껴야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레버리지 투자자의 기본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소비를 늘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소비 자체를 어떻게든 낮춰놔야 됩니다. 이 레버리지는 그냥 공돈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이 미래의 저축액 있죠. 미래의 저축액을 현재로 당겨서 쓰는 겁니다. 당겨 쓴 거는 돌려 넣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지출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막 하시면은 나중에 메꿔 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액을 현재로 당겨온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아 내가 소비를 많이 줄여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미래에 돌려 넣을 미리 뺀 돈을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아파트 중에 괜찮은 1억대에 한 100만 원 정도 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로 마음이 기우는 중이에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전세 이자를 100만 원 내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파트 월세가 100만 원이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똑같잖아요. 둘은 차이가 없잖아요. 이자 100만 원이나 월세 100만 원이나 똑같거든요. 월세 100만 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냥 제 추측이지만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마음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같은 월세 100만 원인데 근데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는 제가 1억에 100에 아파트에 월세 살면서 3천만 원으로 지방에 뭐 한 2억이나 3억짜리 뭐 하나 갭 투자 해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길을 지금 가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뭔가 생각하는 그 목표랑은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내가 컨트롤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과 부동산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무리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한테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이분은 반대예요.
이분은 투자와 실거주를 합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분의 고민이 해결이 돼요. 자꾸 고민이 무한 루프처럼 돌아가지고 답을 내리기가 힘듭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 내가 공부가 약해요. 거기다가 어떤 그 기초 체력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메비우스의 띠로 도는 거거든요. 이걸 어떡하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전세 끼고 실거주용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 실거주용 집을 이제 사시게 되면 여기에 당장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좀 더 모아서 들어가든지, 어차피 이제 결혼하실 거니까 당장은 뭐 조금 힘들더라도 뭐 월세로 좀 원래 살던 집보다 좀 낮은 집에서 한 2년 정도 사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실거주를 나중에 할 만한 집을 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이 단순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뭔가 저축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메비우스의 띠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 첫 투자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되게 힘들게 모은 돈이고 이 돈을 이왕이면 잘 불리고 싶으니까 정말 최고의 물건을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버리면 길이 보일 것이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길이 안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샀다고 평생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막 최고의 물건, 그리고 막 절대 막 손에 안 볼 물건, 그리고 뭐 완벽한 호재가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유니콘 같은 그런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첫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걸 더 따져.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충 보고 그냥 나쁘지 않은데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선택을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마치 평생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 살기 좋은 동네를 그냥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살기 좋은 동네 아파트. 그 정도를 그냥 고르시면은 나중에 현금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막 이 집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멀더라도 이 커플 두 분이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금액대를 보니까 뭐 한 5억 정도? 5억대 수준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평수를 좀 줄이면 돼요. 한 25평대 이런 거, 아니면 좀 18평대 이런 걸로 좀 줄이고, 너무 작은 평수는 안 되고요. 원룸형 같은 건 안 되고, 그래도 방 2개에 거실 부엌 따로 있는 그 정도 평수로 좀 줄이고, 좀 더 외곽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 외곽에 그래도 소형 단지보다는 대단지를 사셔야지 환금성이 좋으니까 이런 걸로 우선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다른 걸로 갈아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기준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영상을 보거나 강의를 본다, 이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약간 기본인 거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는 거, 찾고 이 찾은 거가 과연 더 나은 건 없는지 계속 검증하고 비교하고 내 나름의 이 체계와 철학과 투자관을 갖춰 나가는 게 공부입니다. 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공부는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돈을 쫓지 마시고 그냥 우리 부부가 살기 좋을 만한 되게 괜찮은 집, 이걸 찾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면은 이 메비우스의 띠가 끊어지면서 조금씩 고민이 해결되고 길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